어, 드디어 아이패드를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패드로 스크립트를 이제 읽을 거라서 다행히도 이제 모니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비치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앞에 모니터를 볼 수는 있긴 한데 카메라는 위에 있어요. 카메라 위에 있고.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제가 땅바닥에 여기 방바닥에서 하고 싶었어요. 너무 덥거든요 지금. 지금 저 선풍기 보이시죠? 지금 일부러 지금 찬 공기 열어놓고 찬 공기를 이렇게 듣고 뒤에 여기 선풍기로 이걸 이렇게 밀어주고 나름 공돌이적인 설계 공돌이적인 설계는 눈물 납니다. 참, 그 슬레이트 안 쳤구나. 자, 의현 라디오 6번째 시작합니다. 의현 라디오 의현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혜입니다. 솔직히 저번 주에 이미 자막에서 이미 보신 바 있이 오늘 6화 제목은 이거예요. 네, 딱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돼 있죠. 개인적으로 한 주 동안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원래 지금 의현게임즈도 4, 5, 6을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의현게임즈를 이번 주에 조금 늦게 녹화하게 생겼어요. 또 이번 주 금요일, 수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정신없이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의현 라디오가 사연이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이제 이번 주에 사연 읽어주는 의현씨 사연이 들어와서요. 뉴스 읽어주는 의현씨 사연도 하고 사연 읽어주는 의현씨도 오늘은 정상적으로 합니다. 다행히도 정말 다행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뭐 이거 찍고 있는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그 뒤에 있는 맥북까지 해서 삼신기 세트를 갖췄습니다. 제가 드디어 삼신기 세트. 삼신기 세트라고 하니까 뭔가 좀 뭔가 오묘하죠. 예, 삼신기 세트라니까 되게 오묘하죠. 예. 3종 세트를 갖춰서 뭐 굳이 뭐 애플워치까지는 그거는까지는 아직 영향 없고요. 뭐 어쨌든 욕심이 끝이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예. 제가 좀 많이 우울한 이현씨 스페셜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요즘 좀 개인적으로 침울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더워가지고 전 보통 사람들이 더우면은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불쾌지수 올라가면 짜증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더워서 짜증나기보다는 몸이 좀 다운되더라고요. 좀 힘이 축 빠지더라고요.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 며칠째 갑자기 피부 트러블도 생겨버리고 하필이면 좀 심하게 체한 일도 있어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 읽어주는 의현씨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의현씨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많은데 지금 현재도 지금 되게 큰 뉴스거리 너무 많아요. 오늘 아침도 대학 도쿄에서 지금 그 장애인 시설에 이제 괴한이 들어가지고 이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죠. 점점 세상이 좀 극단적인 세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 중에 뭐 굵직굵직한 거는 있는데 뭐 최근에 저도 솔직히 며칠 전에 이제 뭐 뉴스타파를 통해 가지고 이건희 회장 관련해서 그거 뉴스를 봤어요. 저도 쇼크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뭐 상황상 뭐 아이폰을 써도 되고 아니면 따로 있는 갤럭시를 써도 되는데 오늘은 그냥 아이폰만 쓰겠습니다. 제가 앱등이라서 그런 건 맞습니다. 앱등이라서 그런 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내 아이폰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있으니까 아이패드 있고 편집 맥북으로 할까 고민 중인데 문제는 지금 자막이 저도 솔직히 아이무비도 자막을 그렇게 말끔하게 치는 법을 제가 아직 익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며칠 새 테러가 너무 많이 벌어졌죠. 지금 뭐
자, 딱 이것만 정리해드릴게요. 테러마에도 지금 엄청난데, 제가 지금. 예, 벌써 테러마에도 벌써 한, 이름만 거론해도 되게 많은데요. 니스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또, 미넨에서 테러가 발생했군요. 미넨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오늘 이제 일본 도쿄에서 이제 또 테러가 발생했는데, 일단은 니스 테러하고 미넨 테러는, 솔직히 하면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니스 테러하고 미넨 테러가 IS랑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또 미넨 테러는 보니까 IS보다는 이제 개인의 이제 그런 묻지마 범죄 형태로 지금 테러가 자행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일본의 지금 도쿄 테러도 지금 장애인 그 시설 테러한 것도 지금 거의 개인 증오 범죄로 지금 일본 경찰청에서 조사가 되고 있죠. 테러가 예전에는 단순히 종교적 이유만으로 테러가 벌어진다 했는데 최근에 특히 이제 뭐 미넨 테러라든가 도쿄 테러를 보면은 거의 증오범죄성 테러도 갑자기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불쾌지 수가 좀 높아지는데 좀 걱정돼요. 이런 테러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 7월 14일 일단은 뭐 지난번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돌아갑시다. 하필이면은 이 사드 문제 때문에 성주가 난리가 났죠. 오늘 뭐 성주에서는 아예 뭐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뭐 새누리당 당원들이 뭐 몇천 명이 몇 개 많은 인원이 탈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하필이면은 대통령은 사드 발표가 나고 나서 바로 몽골로 갔습니다. 물론 뭐 정상회담이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갔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드디어 엄청난 여론의 한마디가 났습니다. 바로 런통령 문제입니다. 왜 런통령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래요. 정상회담이든 뭐 해외 뭐 그런 것들 할 수 있어요. 대통령 할 수 뭐 애초에 국가 수반이면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문제는 제일 중요한 시기에 뭐 예전에도 논란이 됐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에 제일 이상한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는 외국으로 갑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순방만 검색해보세요. 순방 1만 검색해봐도 심지어 순방 옆에 사건을 찍어 뜹니다. 예, 진짜요. 저도 당했거든요. 게다가 지금 하필이면은 유명우 민정수석인가요? 지금 비리 관련 문제가 있는데 그 비리 관련 문제에 대한 얘기는 어딜 간지 모르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그때 휴가를 가거든요. 뭐 물론 대통령 휴가도 뭐 정례적인 겁니다. 뭐 이거 가지고 트집을 굳이 잡을 이유는 없지만 너무 시기가 안 좋다는 게 문제죠.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단칼에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단칼 해결을 봤으면 좋겠는데 단칼 해결을 못 보고 있죠. 단칼 해결을 못 보고 있는 채 지금 대통령은 또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뭐 놀러 가려고 대통령 됐냐, 뭐 쉬려고 대통령 됐냐.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많은 직장인들은 휴가가 좀 필요합니다. 놀아야 되는데 지금 냉정히 말하면 정부 인원들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을 하세요. 일해라 찰싹 찰싹. 내가 하스손 카드를 이게 보여줘야 되겠어? 찰싹 일해라 찰싹. 자, 근데 아까 지금 유명우 지금 민정수석 관련 문제를 통해서 터져버린 것은 바로 단순히 이제 예전에 진경준 검사랑 이제 뭐 넥슨의 김정주 회장 관련 문제에서 한 발짝 더 커져버렸다는 겁니다. 이른바 넥슨 게이트. 도대체 솔직히 요즘 제가 넥슨에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는데 솔직히 이제는 좀 불쌍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서든어택2가 뭐 이상하게 만들어져서 뭐 망작이 됐다는 거는 뭐 지네들 책임이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넥슨의 입장에서는 지금 원치 않게 악재들이 터지고 있어요. 뭐 대표이사가 갑자기 뭐 회사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대표이사가 구속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비리들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뭐 어떤 특정 게임에 관련된 문제 있죠. 뭐 크로저스인가요? 저는 그거 잘 안 해가지고 지금 왜냐면 제가 그 게임을 안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한 사태의 내막을 몰랐어요. 한참 뒤에 알아가지고 저도 그때 입장 정리를 못했거든요. 아니 제가 일단 그 게임을 안 하니까 제가 뭐 어떻게 입장을 가지지 않잖아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지금 또 하필이면 그것 때문에 넥슨 외에도 다른 회사가 또 갑자기 불똥이 튀어버렸죠. 불똥이 터버린 상황이고, 뭐 오히려 지금 또 다른 차원의 문제도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한 그 중국 동포 유저가 뭐
정말 단순 불만인데도 넥슨 본사에다가 차를 몰고 또 박살을 내가지고 정말 이 회사 정말 뭐가 지금 꼬여도 제대로 꼬였다 라는 말밖에 못할 정도로 지금 좀 안습의 상황이죠. 근데 지금 이 넥슨 게이트의 중요한 점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크네요. 바로 우리의 넥슨 캐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요즘은 이제 넥슨 게임을 많이 안 해요. 오버워치라든가 뭐 블리자드 게임들이나 뭐 그런 거 위주로 하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뭐 친구들 따라서도 뭐 카트라이더라든가 뭐 다양하게 했죠. 뭐 넥슨 캐시도 옛날에 뭐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개인적인 말하자면 이제 저희 집이 옛날에 모뎀을 썼어요. PC통 때문에 모뎀을 썼는데, 그 모뎀을 썼다가 지금의 이런 그 케이블 모뎀이 나가죠. 그 케이블 인터넷이요. 그런 이제 초고속 인터넷으로 바꿔버리게 된 계기가 저하고 친척하고 신나게 전화 모뎀으로 바람의 나라 하다가 전화 요금이 10만원이 나왔어요. 저하고 친척하고 제 친구하고 3명이서 사이좋게 바람의 나라를 유료로 신나게 했는데 10만원인 전화 요금이 10만원이 나와가지고 저만 혼났습니다. 제가 그 진짜 그때부터 넥슨에 대한 감정이 아니 물론 제 책임이에요. 솔직히 저도 10만원의 전화요금이 나왔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으로 바꿔버렸죠. 예. 저도 솔직히 그렇죠. 말 그대로 유저들의 돈이 게임 제작을 위한 재투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말 그대로 비리를 위한 혹은 부정축제를 위한 말 그대로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좀 충격이 크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오너가 대표이사의 이런 돈도 임원들의 급여도 결국에는 유저들이 올려준 매출에 의해서 나오고, 그 매출에 의해서 급여가 나오는 거니까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넥슨사에 좀 약간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유저들의 돈을, 게다가 특히 넥슨 캐시 경우에 하도 맨날 돈 쓰려고 해서 또 맨날 말이 많았잖아요. 맨날 보통 시체말로 많은 초딩 유저들의 뭐 돈을 뭐 코모는 돈을 뭐 빼앗아 간다, 아니 뭐 쓸데없이 뭐 심지어는 뭐 랜덤박스 이런 거 심지어 카트마저도 랜덤박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오랜만에 어쩌다 카트를 좀 들어가 볼 일이 생겨서 카트를 들어가 봤는데 랜덤박스로 카트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냐면은 솔직히 옛날 카트는 진짜 순수하게 뭐 캐시를 지르거나 순수하게 루티 노가다를 하면은 말 그대로 카트를 장만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유저가 그냥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랜덤박스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게임의 사행성 관련 문제, 그러니까 한국 게임계의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는 다음 쿨? 지금 뭐 7, 8화 남아있어서 7, 8화에 이걸 다 하기는 그렇고요. 아마 다음 쿨 때 그럼 아마 9화나 10화쯤 되겠죠? 그때 한번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하지만은 미리 말하자면 이 게임의 사행성 문제는 저도 지금 냉정히 말하면은 최근에 왜 서든어택2가 왜 그 모양이 됐는가에 대한 답을 미리 내리자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지금 현재 예전처럼 양질의 게임 뭘 만든다고 이제 확실하게 장담을 못합니다. 뭐 어떤 분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럼 하지마 하시게 뭐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한국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본연의 재미에 접근을 솔직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진단을 봐도. 왜냐면은 제가 오버워치라든가 혹은 최근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닌텐도 게임기를 어쩌다가 좀 다시 해보게 되는데요. 마리오 브라더스 뭐 유슈마라든가 마리오 카트 DS 같은 거를 DS가 있으니까 해봤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우리나라 게임의 지금 문제, 바로 게임 본연의 재미나 손맛에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우리나라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을 안 했어요. 오히려 차라리 모바일 게임을 한다면 외국 거 게임들을 주로 했거든요. 그런 외국계 게임들을 주로 했었어요. 모바일 게임들 경우에는. 심지어는 게다가 온라인 게임도 오버워치나 혹은 블리자드 게임도 위주로 하게 되고, 콘솔 게임도 우리나라에서는 콘솔 게임이 안 나오죠. 일단은 근데 콘솔 게임은 저희 집에도 지금 콘솔은 없으니까, 뭐 플레이스테이션 2가 있긴 하지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이 없어요. 제 친척들 줘버려가지고 몇 개 줘버려서 이제 뭐 자주 하는 건 없고 해서 뭐 그나마 콘솔 게임이 하는 게 이제 닌텐도로 하는 게임들 정도인데, 그런 이제 콘솔 게임들 중심으로 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들 요즘 잘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게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서든어택2 관련해서 제가 문제가 왜 이렇게 벌어졌나 해서 아카이브나 기사들이나 혹은 유저들의 플레이 그런 리뷰 등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본연의 뭐 우리가 보통 플레이하는 맛이라고 하잖아요. 플레이하는 맛보다는 말 그대로 캐치를 많이 질러서 과금을 많이 해서 뽑으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 그냥 유저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인드 때문에 이렇게 해서 까이게 되지 않나가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과금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뭐 전설 스킨에 목매일 필요 없다는 거, 심지어는 이제 뭐 일반 스킨이라든가 오히려 그 유니크 스킨, 보라색이 나와죠. 유니크 스킨 같은 그런 전설급이 아닌 스킨 중에서 오히려 전설보다 더 디자인이 괜찮은 스킨이 많고, 그리고 뭐 굳이 과금을 안 해도 오버워치는 레벨이 계속 쭉쭉쭉 계속 뭐 올라가는 시스템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랜덤박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도 공짜로 계속 나오니까, 쭉쭉 나오는 거니까, 시스템이니까 과금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덜하죠. 과금하는 대신에 여러 번 하면 되니까. 여러 번 하기 그렇고 그냥 자기가 수집한 거에만 관심 있으면 그럼 같이 넣어도 되지만, 솔직히 뭐 어차피 그냥 게임즈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오버워치는 특정 레벨, 그러니까 23레벨 이상이면 무조건 경험치가 22,000원 고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22,000원 채우면 박스 하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뭐 하스스톤도 뭐 전설 카드가 많다고 장땡이 아니죠. 뭐 우리나라 뭐 몇몇 카드 게임들이나 혹은 이제 일본 쪽하고 같이 만든 뭐 그런 카드 게임들 보면은 전설 카드나 혹은 랭크가 높은 카드가 그 과금 한 카드가 장땡인 경우가 많지만, 하스스톤도 그렇지가 않아요. 전설 카드가 무조건 만능이 아닙니다. 하스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좀 이런 거에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넥슨게이트의 이런 본질은 솔직히 이렇게 게임 회사의 본분을 너무나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요. 유저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뉴스 읽어주는 이현씨, 오늘 이렇게 뉴스를 3가지 정리해봤는데요. 3가지가 정확히 4가지죠. 아까 초반에 이제 뭐 이건희 회장 관련 문제를 정리했지만, 오히려 이거는 저보다 오히려 뉴스타파 쪽에서 지금 뭐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심지어는 오죽하면 이제 경찰 측에서도 이제 뉴스타파 쪽에 증거 자료를 유출했죠. 그래서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경찰하고 이제 같이 확인을 해본 뒤에 이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개인적으로 난감했던 게 이제 후에 후속 보도들 나오는 기사 중에 그거였어요. 삼성 반도체 관련 문제가 있었을 때 처음에 합의금 명목을 줬었다던 돈이 5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제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당시 때 이른바 화대라고 하죠, 그 전문 용어로. 그게 500만 원이었다는 얘기에 저는 조금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게 짠돌이인가,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모든 사람들이 500만 원으로밖에 가치가 딱히 안 보이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래서 저는 한동안 애플을 쓰기로 애땡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읽어주는 의현씨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연 읽어주는 의현씨 사연이 드디어 몇 주 만에 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연 읽어주는 의현씨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연 읽어주는 의현씨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몇 주 만에 사연 읽어주는 의현씨 사연이 왔는데요. 원래 사연 읽어주는 의현씨가 오늘 안 들어왔으면은 이른바 오늘의 제목이 우울한 의현씨 스페셜이라고 해서 제 넋두리를 넣어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사연이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좀 많이 더워서인지 몰라도 뭔가 마음이 다운되어 있다는 거는 부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너무 덥거든요. 지금 에어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이 없어요. 여기 작업실에도 없고 심지어 본가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 에어컨 유튜브 채널 이렇게 레비뉴로 에어컨을 장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솔직히 저도 아직 못해요. 조금 약간 허황된 소리인가요? 어쨌든 사연 읽어주는 이현씨 사연 읽어주는 사연이 와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이번에 특별히 익명 사연입니다. 익명을 요청해 주셔서 익명 사연으로 와서 익명으로 제보해드릴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입니다. 아니 사실 취준생이라고 불리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취업 관련 상담을 받았어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검사지를 작성한 후에 결과를 보며 얘기했던 일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온 이야기는 지금 이 상태로 직장을 구해도 얼마 다니지 못한다 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검사제 그래프가 그날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 다른 것이긴 하지만 사실 제 마음 상태와는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프에 남들보다 높은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며 저에게 왜 그러냐면서 수차례 묻더군요. 자, 그러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정신적인 폭력과 남들보다 약하지만 육체적인 폭력이 비스무리한 것들을 겪어왔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온전하게 풀지 못하고 있다고 어렵사리 말했습니다. 친한 사람이 있나, 털어놓을 사람이 있었나 라고 물으니 생각하다가 너무 울컥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저에게 선물처럼 온 분들이 참 많죠. 다만 저는 그 모든 분들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도 못했고 되려 배회하지 못하고 상처였던 때가 너무 기억나서 무언가가 진지하게 털어놓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최근 16년도가 되어서야 어렵사리 한 분 한 분에게 말했지만 아직 무언가 부족한 건지 잘못되었는지 또 다른 사람 아니 또 그분에게 털어놓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 또 털어놓냐? 끝난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할까봐요. 혹시 저를 뭐 귀찮아하거나 혹은 또 거리를 두실까봐요. 제가 특별히 상담하시는 상담사분은 저에게 회사를 다니면서 너 왜 이렇게 못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을 쳐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말을 들으면 어릴 때 들었던 상황과 현재 상황이 겹쳐서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참 그 기뻐하고 싶었던 말들을 얘기해주니 슬펐습니다. 어릴 때 저는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넌 쓰레기야라는 말이었고 사실 현재도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쳐내지 않고 속으로 그렇네 내가 그렇지 뭐 라고 받아들입니다. 제가 온전히 털어놓지 못한다는 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래프 결과를 보아하니 타인에 대한 믿음은 정말 약하고 낮은 반면 타인에 대한 배려는 비이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은 거짓이라며 믿지 않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보면 공감을 못해주더라도 들어주려고 하고 아파하고 그랬습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가요. 지금 공감해줄지 몰라도 내가 계속 얘기하면 귀찮아하고 나중에 결국 다 떠날 거야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한 6년 넘었습니다. 현재는 더 극심해져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고 있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삶의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생각을 겨우겨우 고쳐먹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사람을 믿고 싶지만 믿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할까 말까를 하루에 최소 3번 정도 고민하는 그런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받아서 전문 상담사분과 무료 상담을 한 8일 정도 합니다. 예측이긴 하지만요. 현재 제가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스트레스에도 약하고 이런 상태가 미래에도 그럴까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도 그럴까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 다 털어놓으라 했는데 한번 털어놓는다 해서 그게 진짜 다 풀릴지 그리고 저는 사람을 믿어도 될지 물론 믿고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털어놓는 자체가 정말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남깁니다. 물론 여태껏 살아본 결과 시간이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손 내밀라는 건 저인데 그 손 내미는 것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쓴 것 같은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넋두리를 안 늘어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이 사연을 어젯밤에 받고 나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기사를 어제 하나 읽었어요. 어제 사연을 또 읽던 도중에 뉴스 기사 하나가 딱 떠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 사연하고 좀 비슷한 사연이더라고요. 게다가 참고로 말하자면 저도 겪었던 사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최근에 시흥인가요? 어디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어떤 한 학생이 이제 4명에게 이제 왕따를 당한 관련한 뉴스였는데 일단 따돌림 무섭죠.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제 넋두리를 하지만 저도 좀 그런 거를 어렸을 때 당했던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끔 학교폭력 내지는 집단 따돌림 관련된 뉴스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뭐 자살이나 자해 뉴스가 가끔 나오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찔해져 와요. 제가 굉장히 아찔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집단 따돌림이 무서운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혹은 쓰는 글 하나하나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나가게 되지 않을까? 말 한마디 하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매번 있어요. 저도 매번 있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의원 라디오 통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팟캐스트 녹음하는 이 녹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편해요. 솔직히 말해 저는 그래서 옛날에 학예 이런 거 하면은 학예라든가 학교 수학여행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에는 자주 나갔어요. 왜냐면은 저는 대인공포증은 되게 심해요. 대인공포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광장공포증이라 해야 되나? 되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이렇게 뭐 누군가가 갑자기 뭐 들이미는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뭐 교회에서 뭐 전도지 주는 것마저 제가 이렇게 좀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든가 혹은 뭐 이단 이런 종교 이런 데서 들이미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단지 주는 거 이렇게 알바생분들이 이렇게 전단지 주는 것도 솔직히 좀 많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는 좀 길 갈 때 이렇게 이어폰이라든가 이렇게 헤드폰을 최대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후드를 일부러 눌러 쓰고 갈 정도로 그럴 정도로 광장공포증이나 대인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지금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의 사연을 보니까 직장에 다니면은 어떻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왜냐면 저도 이게 고쳐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는 걸 어쩔 때 느꼈냐면요, 군대에서 느꼈어요. 군대에서 뭐 선임들이 뭐라 하는 거, 심지어는 동료들이 뭐라 하는 거, 그게 다 이제 뭐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더 힘들게 받아들여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그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냥 이 사람이 애가 뭐 까고 싶어서 빠지네, 뭐 빠지려고 이러네, 짤라고 그러네. 근데 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준다는 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집단 떠듬의 무서움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겪은 거는 진짜 죽음의 공포까지 느낄 정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판단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본다고요. 하지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그걸 겪었었던 사람은 일종의 트라우마 상태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 사람한테는 정말 공포스러운 기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준다는 게 제일 비참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솔직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 사연을 제가 정리하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제가 갑자기 제가 좀 생각나서 제가 좀 친 글귀가 있어요. 이걸 먼저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오래전에 했었던 고민이에요. 몇 년 전에 이제 교회 수련회 갔다가 이제 그냥 혼자서 밖에서 하늘 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이거 사연 보내신 분한테는 되게 잔인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좀 사람들한테 좀 만약에 뭐 건망지다 혹은 거만하다 혹은 뭐 오만한 사람이다 소리 듣시는 분들도 한번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면은 좀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연 이게 보내주신 분의 케이스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좀 약간 슬프실 수도 있어요. 우울해하실 수도 있고, 저도 어제 이 생각을 오랜만에 끄집어냈다가 굉장히 우울해져가지고 좀 못 버틸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자, 가끔은 나도 내 스스로에게 바랬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존재하지 않음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뭐 죽음이 됐든 실종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도 지금 좀 많이 울컥하거든요. 그때를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있을까? 없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런 고민을 해요.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근데 그때 내려졌던 결론이 생각이 뭐였냐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긴 있을 거다라는 거였어요. 한 명이라도 있긴 있을 거다. 솔직히 그때 굉장히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지금도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으면은 제가 일단은 이 유튜브 제 팟캐스트 이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사과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제가 없음으로써 행복하다 느끼신 분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진짜 죄송해요. 진심으로.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엄청 많이 후회했어요. 뭐 제가 뭐 오만방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제가 그런 사람 관계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느꼈을 때 그게 솔직히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연 이렇게 보내신 분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돼요. 특히 직장에서 나가게 되면은 저희 이렇게 직장에 취업했었던 선배들 아니면 뭐 제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에서는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생각보다 더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학교보다도 더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대놓고 드러나기라도 했지 직장에서는 이것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니면 심지어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이 뭐 왕따 당했다는 걸 모른 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 있어요. 저희 선배들이나 지인분들 중에 취업하신 분들 얘기를 보면 실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딜레마예요. 왜냐면은 적어도 일을 해야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최소한 경제적인 정도의 저도 최근에 이제 알바를 해야겠다 딱 고민이 있는 건데 최소한도 경제적인 그런 버리는 그러니까 뭐 많은 돈의 욕심 이런 게 아니라 재물의 욕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활에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도 일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물이 되면은 정말 참 그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면 저도 겪게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사연을 받으면서 저도 참 어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녹음 전날에 스크립트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답변을 주신 분이 있어요. 제 지인분이고 이제 페북으로 주셨는데 이 답변을 하나 읽어볼게요. 자, 그 정도로 이건 제 고민이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꺼낸 고민이었을 때. 자, 그 정도로 EH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과 EH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EH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결국 EH는 어떤 사람 이제 뭐 특정인은 아닙니다. 불특정이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뭐 스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도 사랑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절대 EH를 사랑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자 너무 그것에 얽매여서 EH 스스로를 너무 파멸로 몰아가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삶이니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오히려 제가 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처방 뭐 따로 정신적인 상담을 받으신다니까 뭐 오히려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 더 현실적인 처방을 주실 수 있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삶이다.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복잡한 고민이긴 하네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제가 사연을 같이 나누다가 제 고민도 지금 같이 제 고민하고 또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두 번째 구문이 보니까 사랑을 믿고 싶지만 믿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한 사람한테도 말할까 말까를 3번 정도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저의 방안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좀 되게 잔인한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적으로 대하십시오. 되게 철면피카한 소리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명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라도 충실하면 그 중에서 정말 진국인 사람은 굳이 비즈니스가 아닌 사적인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 오히려 사람은 생각보다 진심이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왜냐면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인간적인 관계 혹은 동료들 간의 그런 뭐 친구라든가 동료애적인 관계는 너무 그 사람을 믿고 너무 그 사람을 챙겨주고 싶어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아껴주고 싶고 여러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 들보, 단점들, 뭐 치명적인 뭐 부분들, 심지어 SNS에서 말 한 번 잘못은 뭐 이른바 시체말로 트윈당이라고 하죠. 뭐 말 한 번 잘못해서 뭐 1패 쌓은 것들, 의문의 1패를 쌓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사람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냉정한 시각,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사적인 감정이 일부러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오히려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비즈니스적인 관계니까요. 분명히 이 사람과 나는 어느 정도의 선만을 둔 채 일단은 뭐 관계를 가지고, 뭐 지나치게 이게 개인주의적이라거나 뭐 너무 지나치게 실리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관계가 상처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권해드리는 레시피, 그러니까 처방전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즈니스적으로 일단 대하라. 왜냐면 그 사람들 중에 진국은 알아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글쎄요, 솔직히 이분한테는 너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괜찮을 걸 말하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이 말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은 이분한테는 솔직히 뭐 힘내라, 뭐 위로가 돼, 이런 말 하기는 저도 솔직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전 또 그런 심리치료도 저도 이제 받아봤는데 그런 거라도 좀 받으면 솔직히 말하면 나아지긴 해요. 심리치료 같은 거 좀 받으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아무쪼록 잘 치유되셔서 사회에 일단 뭐 나가셔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그리고 제 기원을 담아 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의견 추천곡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의견 추천곡입니다. 오늘 의견 추천곡 정말 우울한 의견시 스페셜답게 정말 우울한 뉴스들, 정말 우울한 사연들 정말 가득하셔서 이 찐통더위에 가뜩이나 불쾌지수 올라가는데 또 왜 이렇게 우울한 것들만 잔뜩 보여주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이런 라디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제목이 나왔을 거라 생각해서 다음 주 이제 7화부터는 이제 이런 라디오 좀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서 올 수 있도록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추천곡은 코드 콘스트의 비사이드입니다. 제가 이 곡을 뭐 왜 추천했냐, 뭐 며칠 전에 따끈따끈이 올라온 신곡이라서 추천했냐, 뭐 그런 것도 맞고요. 솔직히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뜨자마자 이 곡을 처음 듣고 나서
되게 가사가 되게 꽂히는 게 가사가 마음에 들었다 라고밖에 설명 못했어요. 가사가 마음에 들었다 라는 말밖에 설명 못하겠는데, 솔직히 오늘 이제 사연 읽어준 이현씨 읽으면서 어쩌면 제가 이 사연 읽어준 이현씨를 정리하면서 저를 오히려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부족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저도 이제 뭐 어릴 때 좀 인간관계 상처를 많이 입었던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냥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다 저래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지금 사연의 익명으로 보내신 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좀 같이 인용하면서, 너의 부족함은 어쩌면 나의 거울이고 나 떠나지 않고 너와 어울리며 나 아름답게 살아갈 거야. 예,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솔직히 지난번에 이제 복면가왕에서 이제 서윤 씨가 저희가 이제 그런 따돌림 당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죠. 솔직히 다른 분들한테는 뭐 다른 사람들 내가 뭐 따돌림 당했냐 혹은 뭐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이런 말 합니다. 아직도 그 얘기하냐?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하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상담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그 상처가 정말 죽을 때까지 오래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물론 고쳐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완화되는 선에서 그치고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그럼 그렇다고 또 인간관계를 안 맺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항상 딜레마에 항상 젖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왜 사연 읽어주는 이현씨에서 굳이 왜 사람들을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나 했냐. 답은 간단합니다. 아까는 되게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면 그 중에서 진짜 진리 이상을 따르게 돼 있다였지만, 적정한 선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법입니다. 되게 역사적인 것 같지만 너무 선이 없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연인관계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자, 인간관계 상처받기 쉬운 요즘입니다. 특히 요즘 너무 SNS로 요즘 너무 많은 또 사람들이 좀 말 한번 잘못해서 추락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심지어 서로 싸워가지고 뭐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죠. 오죽하면은 괜히 뭐 특별히 요즘 이렇게 퍼거슨 감독이 1승을 이렇게 많이 쌓고 있는 데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평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냉정히 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여러 명이서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유는 타인을 통해서 자신을 재발견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이한 라디오. 자, 지금 중복, 이제 곧 말복, 굉장히 더운 때입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렇다고 에어컨, 저는 에어컨 빨리 잠가고 싶은데 에어컨 너무 많이 세져가지고 냉방병 걸리지 마시고요. 이한 라디오 자주 들어주시고요. 더울 때는 그래도 아재개그와 함께하면 조금 시원하게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한 라디오 일주일에 1, 2회 업데이트됩니다. 의견 게임도 같이 업데이트됩니다. 사연 계속 이게 메일 주소로 받고 있고요. 익명 사연, 실명 사연, 목소리 사연 다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라디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